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언제나 지식을 고민하는 한도수 학생입니다. 이번 영상은 상가함수 그래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상가함수 개념 편을 먼저 듣고 들으시는 것이 효과적인 수업이 되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상가함수 그래프는 상가함수의 정의에 의해 결정됩니다. 다시 말해서 상가함수의 정의를 알면 상가함수 그래프를 손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상가함수 정의를 반복해 보겠습니다. 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높이입니다.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이에요. 탄젠트 세타는 밑변분의 높이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동경이 X축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각도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동경입니다. 이것들 동경이 쭉 움직이면서 여기 180도가 됐고요. 계속 움직여서 270도, 계속 움직여서 360도, 0도까지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한 바퀴 돌았어요. 자, 이때 사인 값, 코사인 값, 탄젠트의 값이 변하게 되는데 그 변한 값을 구해서 좌표 평면에다가 찍게 되면 그것이 상가함수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이 동경을 다른 말로 빗변, 빗탈길, 여기서는 다 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 각도에 대한 빗탈길, 빗변, 동경,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자, 왜 이걸 빗변이라고 하냐면은 지금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라는 거는 직각삼각형에서 생겨난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동경이 여기 빗탈길이 이거라고 했을 때 이 X축에다가 여기서 수직으로 선을 하나 그어보겠습니다. 수직으로 내렸습니다. 그러면 바로 요 선의 길이가 이 빗탈길의 높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밑에 있는 이 선의 길이를 이 빗탈길의 밑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빗변, 이 직각삼각형에서 90도를 쳐다보고 있는 변이 빗변이죠. 빗변. 자, 우리가 이 빗탈길로 생각을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빗탈길 이렇게 쭉 올라가시면은 땅으로부터 얼마만한 높이로 올라오게 돼 있죠. 이 길이를 이 빗탈길의 높이라 부르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이 빗탈길의 밑변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빗변, 높이, 밑변이 정해져 있죠. 자, 이 각도가 커지면 빗탈길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높이랑 밑변의 길이가 달라집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이어가기로 하고요. 자, 이 빗변, 높이, 밑변이 지금 정해져 있죠. 그래서 빗변분의 높이를 사인이라고 부르고 사인 세타, 빗변분의 밑변을 코사인 세타라 부르고요. 밑변분의 높이를 탄젠트 세타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빗변의 길이를 1로 놓으면 분모가 1이니까 사인 세타는 높이가 되겠습니다. 자, 빗변의 길이를 1로 놓으면 분모가 1이니까 코사인 세타는 밑변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원의 반지름을 1로 놓으면은 여기 동경, 빗탈길들은 전부 1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빗탈길에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그냥 높이가 사인이 되는 거예요. 빗변분의 높이인데 빗변을 1로 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잠깐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이 계산은요. 빗변을 1로 놓고 계산된 값들입니다. 여러분 학교 교과서 맨 뒤에 나와 있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값들은요. 빗변의 길이를 1로 놓고 계산된 값들이에요. 그리고 계산기, 공학용 계산기에 들어가 있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값들은 빗변의 길이를 1로 놓고 계산된 값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또 여기서 잠깐, 그러면 빗변의 길이가 10이면 빗변의 길이가 10일 때 높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네, 그냥 10 곱해주면 돼요. 빗변의 길이를 1로 놓고 구한 거니까 빗변이 10이면은 빗변이 10일 때 사인값을 알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인값 찾아서 네, 몇 도인지는 모르지만 몇 도에 대한 사인값 찾아서 거기다가 10을 곱하게 되면은 빗변이 10일 때 사인값이 나오듯이 나머지 모든 값들도 그렇게 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이 사인 그래프를 그릴 건데요. 자, 사인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y는 sin x, y는 sin x의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사인 값들의 변화가 어떻게 생기는지를 먼저 알아보고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사인이라는 것은 빗변분의 높이인데요. 빗변의 길이를 항상 1로 놓고 사인 값을 계산을 한 거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인은 그냥 높이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비탈길들의 높이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0도일 때는 이 x축과 지금 일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때는 높이가 없죠. 네, 이 비탈길은 비탈길 이렇게 올라갈 정도의 비탈길이 아니라 그냥 평지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높이가 없기 때문에 높이가 0이기 때문에 0이 되겠습니다. 0도일 때 사인 값은 0이에요. 그 각도가 이렇게 생깁니다. 생기게 되면은 이 비탈길의 높이가 이게 되는 거죠. 네, 빗변은 생각하지 마세요. 1로 놓고 하는 거니까. 네, 각도가 더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높이는 더 커지는 거죠. 여기보다 더 커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각도가 더 커졌습니다. 그러면 높이가 아까 얘네들보다 더 커졌죠. 자, 계속해서 각도가 커지니까 이 높이들이 점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보듯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90도가 될 때는 90도가 되면은 이제 이 높이가 이 빗변의 길이랑 똑같아지죠. 네, 빗변의 길이가 1이니까 높이가 1이 돼 버립니다. 90도일 때 사인의 값은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90도가 넘어갑니다. 90도가 넘어가면은 다시 높이가 얘보다 더 적어진 걸 알 수가 있죠. 각도가 더 커집니다. 지금 이렇게 갖고 이렇게 갖고 각도가 더 커지면서 높이들이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가 180도가 되면은 180도가 되면은 또 높이가 0이 돼서 0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간략하게 적어 볼게요. 0도일 때는 사인 값이 높이인데 높이가 0이 되겠습니다. 90도일 때는 네, 높이가 1이 되죠. 180도일 때는 다시 0으로 변합니다. 네, 여기 지금 커지고 있죠. 네, 이쪽은 다시 0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래프로 표기를 해 볼게요. 자, 방금이요. 0도일 땐 0이라고 그랬습니다. 2분의 파이 90도죠. 90도일 때는 1이라고 그랬죠. 180도일 때는 0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점점 커지는데요. 이 커지는데 이게 일자로 커지는지 볼록한 형태로 커지는지 오목한 형태로 커지는지 그거는 그 0도에서부터 1도, 2도 이 정확히 점을 찍어서는 알 수가 없어요. 미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아직 미분을 안 배운 상태입니다. 나중에 미분을 배우시게 되면은 이런 모양인지 이런 모양인지 이런 모양인지 여러분들이 손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결론만 얘기할게요. 지금은 이 볼록한 형태로 올라갑니다. 볼록한 형태로요.
그래서 지금 0에서 90도까지 일값을 향해 가는데, 커지는데, 이렇게 볼록한 형태로 값들이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80도 갈 때는 다시 값들이 내려가죠. 네, 이거 대칭으로 이렇게 90도 대칭으로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볼록한 형태로. 네, 이렇게 내려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리고 180도에서 2파이 360도까지는, 네, 180도에선 0인데요. 다시 180도가 넘어가면서 높이가 생기는데요. 네, 이 비탈길은 내려가는 거니까 음의 높이가 생기는 거죠. 음의 높이가. 자, 음의 높이가 음수의 절대값들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음수 쪽으로 커지죠. 그걸 정확한 표현은 음수의 절대값이 커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수의 절대값이. 자, 음수의 절대값들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70도가 되면은 네, 이 높이가 드디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마이너스 1. 자, 270도 넘어가면은 또 음수의 절대값들이 작아지고 있죠. 음의 높이의 값들이, 음수의 절대값들이 점점 작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60도 0도가 되면 다시 높이가 0이 되겠습니다. 네, 180도일 때 0이고 270도일 때 마이너스 1이고 360도일 때 다시 0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0에서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음수의 절대값들이 커지게 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음수의 절대값들이 작아지는 것을 네, 확인을 했습니다. 이걸 그래프로 나타내 볼게요. 네, 이게 270도죠. 얘가 마이너스 1이에요. 자, 그래서 음수의 절대값들이 커진다고 그랬죠. 네, 이렇게 볼록한 형태로 네, 360도 때 0이라고 그랬어요. 점점 적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인의 360도까지의 그래프의 모양, 요 형태를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고 다니셔야 됩니다. 이 삼각함수 이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갖고 가셔야 돼요. 네, 이 모양은 삼각함수 그래프 모양이고, 자, 이 다음부터는 이 모양이 다시 반복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여기가 한 바퀴 돌 때잖아요. 그럼 다시 돌게 되면은 다시 여기 시작하는 거와 같은 값들이 반복이 돼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360도까지 그려지는 이 사인의 그래프 모양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모양이 이쪽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자, 이 모양의 길이, 반복이 되는 모양의 길이, 그거를 주기라고 그래요. 주기. 자, 어떤 그림이 반복되는 모양이 있을 때에 그 반복되는 모양의 길이, 그거를 주기라고 그래요. 네, 똑같은 그림이 반복이 돼야 됩니다. 반복이 될 때 그 똑같은 그림의 길이를 주기라고 그래요. 주기란 개념은 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다 끝낸 다음에 주기에 대한 정확한 수식의 표현을 적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반복되는 모양의 길이가 주기다라는 것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인의 주기는 몇 도입니까? 360도죠. 네, 우리 360도로 잘 안 쓰고 이 호도법으로 쓰니까 2파이로. 네, 360도 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360도가 2파이인 건 아시죠?
네, 사인의 주기는 2파이가 되겠습니다. 이제 코사인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y는 코사인 x. 코사인의 뜻은 빗변분의 밑변인데요. 빗변의 길이를 1로 놓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변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 비탈길에 요거 이렇게 x축으로 수직을 내립니다. 그러면은 이 비탈길의 밑변이 얘가 되는 거죠. 이 길이가 이 비탈길의 밑변이 되겠습니다. 자, 0도일 때는 이 비탈길하고 동경하고 밑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코사인 값은 1이 되겠습니다. 근데 각도가 생기면서 이 밑변의 길이가 1로 시작을 해서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도가 생기면은 이 비탈길의 밑변의 길이는 이렇게 줄어들죠. 네, 각도가 더 커졌습니다. 지금 각도는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나가는 거죠. 네, 이만큼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아까 여기 1인 상태에서 각도가 생기면서 이렇게 이 밑변의 길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가 또 밑변의 길이가 되는 거죠. 자, 90도가 되었을 때는 밑변이 없습니다. 0이 되는 거죠. 밑변의 길이가 일로 완전히 달라붙었죠. 0이 되는 거죠. 자, 0도일 때 코사인 값은 1이에요. 0도일 때는 동경하고 밑변이 동일하니까 1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90도가 되면은 0으로 변했죠. 0으로 변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90도가 이렇게 넘어갑니다. 90도가 넘어가면은 자, 이거에 이 비탈길의 밑변은 이게 왼쪽으로 갔죠.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가면은 이 길이는 우리가 이쪽으로 갔다라는 표시를 해줘야 돼요. 음수 값을 갖는 거예요. 자, 아까 밑변이 이렇게 이래서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각도가 90도가 넘어가면서부터 밑변의 길이가 이렇게 또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0에서부터 밑변의 길이가 생겨나는데 음수 방향으로 생겨납니다. 음수 방향으로 점점 이 길이가 커져 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커졌죠. 그러다가 180도가 되면은 드디어 밑변의 길이가 코사인의 값이 이 빗변의 길이랑 동일해졌죠.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180도가 되면은 마이너스 1로 음수의 절대값이 이렇게 커지게 되겠습니다. 자, 다시 0도일 때는 1이고요. 90도일 때는 0이고 180도일 때는 마이너스 1이 코사인 값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1, 0, 마이너스 1 이거를 그래프로 그려볼게요. y는 코사인 x의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0도일 때는 1이라고 그랬죠. 1. 90도일 때는 0이라고 그랬고요. 180도일 때는 마이너스 1 값을 갖는다라고 방금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 내려가는데요. 볼록한 형태로 내려갑니다. 직선으로 내려가느냐, 오목한 형태냐, 그거는 미분을 배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이 마이너스 1까지 음수의 절대값이 커집니다. 볼록한 형태로. 이렇게. 자, 180도와 360도 사이는요. 이 180도가 넘어가면은 다시 지금 요 길이란 말이에요. 코사인 값이 요 길이. 자, 요 길이가 음수의 절대값이 점점 작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음수의 절대값들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다가
270도가 되면은 드디어 이 길이가 밑변의 길이가 0이 되는 거죠. 자, 180도일 때는 마이너스 1이었는데 길다란 거 이거 각도가 커지면서 이 밑변의 길이들이 점점 음수의 절대값이 작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70도가 되면은 0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270도가 넘어가면서 다시 이 밑변의 길이가 이 밑변의 길이가 이렇게 늘어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또 각도가 커졌어요. 밑변의 길이가 더 늘어난 거죠. 이 밑변의 길이는 양의 방향이에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거 더 커졌어요. 그러다가 360도 0도가 되면은 드디어 1에 도달하게 됩니다. 360도가 되면은 드디어 1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180도 마이너스 1이고 270도 0입니다. 360도 1이에요. 자, 270도에서는 0이라고 그랬죠? 180도에서 마이너스 1이고 0이고요. 360도에서는 1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요거 볼록한 형태로 이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0도에서 360도까지 코사인 그래프의 모양, 이 모양을 또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고 다니셔야 돼요. 이렇게 생겨 먹었다라는 거. 아까 사인 그래프랑 코사인 그래프는 0도에서 360도 사이에서는 다르게 나옵니다. 그 그래프의 모양을 0도에서 360도까지 나오는 모양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 그래프 모양이 계속해서 360도 넘어가면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이 반복되는 그래프 모양의 길이, 그것이 그 그래프의 주기라 그랬습니다. 0도에서 360도까지 길이를 갖죠. 그래서 코사인의 주기도 360도 2파이가 되겠습니다. 2파이. 사인의 그래프, 코사인의 그래프 주기 2파이인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탄젠트 그래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탄젠트라는 것은 밑변분의 높이가 되겠습니다. 어떤 동경의 비탈길의 밑변분의 높이가 되겠습니다. 이 탄젠트라는 것은 여기서 빗변이 존재 안 하기 때문에 이 길이를 1로 놓지 않고 해도 돼요. 값은 똑같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 사인과 코사인이 빗변의 길이를 1로 놔서 했습니다. 1로 안 놔도 되는데 1로 낳고 해도 되니까 1로 놓고 하겠습니다. 빗변분의 높이. 자, 0도일 때는 탄젠트는 아까와는 조금 달라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0도일 때는 밑변분의 높이인데, 자, 밑변은 1인데 높이가 0이죠. 그래서 0도일 때는 탄젠트 값은 0이 되겠습니다. 이 밑변분의 높이, 여기에 근거를 둔 겁니다. 각도가 커집니다. 커졌을 때 여기 보세요. 이 비탈길의 밑변이 이거고요. 높이가 이겁니다. 이것분의 이거. 이것분의 이거니까 값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분모가 이것분의 이거에서 분모가 얘보다 크니까 1보다 작은 수라는 거는 알 수가 있어요. 얼마인지는 몰라요. 자, 각도가 커집니다. 각도가 또 여기서 이렇게 커졌어요. 그러면은 밑변분의 높이가 되는데 아까 값하고 비교해 보세요. 아까 이것분의 이거 했을 때 지금 이것분의 이거 했을 때가 더 커졌죠. 분모 적어지고 분자 커졌으니까 더 커졌습니다.
네, 또 각도가 더 커졌습니다. 각도가 더 커졌어요. 그럼 이것분의 이거. 네, 지금 이 분모보다 이 분자가 더 큰 것 같습니다. 1보다 더 커진 수가 나와버렸네요. 네, 각도가 더 커졌습니다. 그러면 이것분의 이거. 네, 요것분의 요건데 요 길이를 하나, 둘, 네, 그냥 그림 학상. 네, 한 3배 됩니까? 많이 커졌네요. 자, 그런데요. 이 90도를 이렇게 가게 되면은 밑변이 0이죠. 그래서 밑변이 0으로 들어가면은 수학에서는 분모가 0인 거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90도일 때 값은 없습니다. 그런데 90도에 가까운 동격을 하나 그려보세요. 네, 90도에 가까운 동격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네, 그랬을 때 여기 수직을 내려보세요. 네, 수직 내렸습니다. 그러면 요거 분에 요거 하게 되면은 네, 굉장히 큰 수가 나오겠죠. 이게 일로 더 붙어보세요. 이게 쭉 붙어버려서 내리면은 분모는 아주 적은데 분자, 이 높이는 크니까 굉장히 큰 값을 갖습니다. 자, 90도가 되면서 굉장히 큰 값을 갖습니다. 굉장히 큰 값, 네, 무한대라고 표시합니다. 이거를 그림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y는 탄젠트 x, 0일 때는 0이라고 그랬고요. 90도 바로 밑에는 무한대 값을 갖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네, 그 값을 찍으면은 이렇게 여기 계속 따라 올라가야 돼요. 이거랑 만나면 안 됩니다. 네, 계속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분수함수 배울 때 점근선 있었죠? 네, x는 2분의 파이. 이것이 탄젠트 그래프의 점근선이 되겠습니다. 점근선. 네, 계속 따라 올라가야 돼요. 90도에 가까울수록 그 값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90도가 넘어가면요. 90도가 넘어가면은 네, 이쪽으로 넘어왔다를 칠게요. 그럼 여기 밑변분의 높이인데요. 밑변분의 높이인데 이 여전히 큰 값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밑변이 음수값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음의 위치잖아요. 음수분의 양수니까 네, 마이너스 쪽으로 굉장히 큰 값을 갖습니다. 음수의 절대값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각도가 더 커지게 되면은 네, 이것분의 이거니까 음수의 절대값들이 네, 점점 작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음수의 절대값이 점점 작아지면서 이 180도가 됐을 때 180도가 됐을 때 네, 이 높이가 없기 때문에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180도가 되면은 다시 0이 됩니다. 자, 90도가 넘어가면은 음수 쪽으로 굉장히 큰 값이에요. 음수 쪽으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동경이 이거라고 하면은 쭉 내려주세요. 그러면 여기가 높이인데 이 밑변이 음수란 말이에요. 음수가 적고 높이가 일단 음수 개념을 떠나서 이것분의 이거 하면은 굉장히 큰 값이죠. 네, 마이너스 쪽으로 굉장히 큰 값이란 말이에요. 음수의 절대치가 굉장히 큰 값이 되겠습니다. 네, 90도보다 크면은 음수의 절대값이 굉장히 큰 거라고 그랬어요. 180도일 때는 0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네, 여기서 무한대부터 이렇게 따라 내려와야 돼요. 이렇게 0으로. 자, 다시요. 0일 때에서 90도 갈 때는 저 하늘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90도부터 파이로 갈 때는 이 땅 밑에서부터 네, 이거 담으면 안 돼요. 이 정근선 담으면 안 됩니다.
네, 이 180도 여기까지 이렇게 이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외우실 때는 정근선 딱 그리시고 양 끝 두 점에서 왼쪽에서는 하늘로 올라가고 오른쪽에서는 땅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180도에서 이 각이 더 커지는 걸 살펴보겠습니다. 각이 더 커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밑변인데요. 밑변분의 높이를 해야 되는데 밑변도 이쪽 방향이니까 음수고 높이도 아래 높이니까 음수란 말이에요. 음수분의 음수는 양수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분의 이거는 네, 0보다 좀 큰 수가 되는 거죠. 이 180도에서 지금 0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각도가 더 커집니다. 더 커지면은 이것분의 이거 네, 숫자가 점점 커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둘 다 음수기 때문에 양수값이에요. 네, 동경이 커지면 이것분의 이거 탄젠트 값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커졌어요. 그러면은 이것분의 이거 네, 음수 높이 네, 양수값의 탄젠트는 커집니다. 그래서 270도가 되면은 밑변이 없기 때문에 밑변이 0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수학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270도 전에는 네, 이것분의 이거니까 굉장히 큰 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네, 270도까지는 270도 값은 없는데 180도가 아까 0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 0에서 굉장히 큰 값을 갖게 되겠 270도 쪽으로 가면서 굉장히 큰 값을 갖게 되겠습니다. 자, 270도에서 360도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270도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밑변분의 높이인데요. 이 밑변은 양수값을 양수값이 나오죠.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높이는 여전히 음수가 되겠습니다. 네, 큰 값인데요. 이것분의 이거, 즉 여기다 하나 꺼놓으시고 이렇게 내려서 이것분의 음은 굉장히 큰 값인데 네, 밑변은 양수고 높이가 음수라 음수로 굉장히 큰 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각도가 이렇게 360도 쪽으로 가면서 밑변분의 높이 음수의 절대값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분의 이거 자 이것분의 이거 음수의 절대값이 점점 작아지게 되는 거죠. 360도가 됐을 때는 네 360도가 되면 높이가 0이니까 0으로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270도가 파이가 됩니다. 말을 잘못했어요. 270도일 때 무한대가 됩니다. 굉장히 큰 값이에요. 자, 270도일 때 값은 없어요. 없고 그 269도, 269점 쭉쭉쭉 가는 거가 무한대란 얘기가 되겠습니다. 270도일 때 값은 없는 거예요. 그때 값은 그 근방에 갈 때 무한대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이거 넘어가면서부터 음수의 무한대예요. 음수 쪽으로 큰 수가 되겠습니다. 270도 전에가 네, 플러스 무한대가 되겠습니다. 네, 270도가 되면서 네, 270도 전까지는 플러스 무한대라고 했기 때문에 네, 쭉 올려주세요. 270도 넘어가면서 음수의 무한대라고 그랬죠? 네, 여기서 360도까지 네, 0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쭉 내려와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근선이 또 생겼습니다. 지금 0도에서 360도까지 한 바퀴 돌 적에 탄젠트 그래프 모양을 그렸는데요. 정근선이 또 나와 있습니다. x는 2분의 3파이 이것이 점근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계속해서 그려 나가면은 탄젠트 그림의 생명은 정근선이에요. 정근선 없이는 탄젠트 x를 그릴 수 없습니다. 네, 정근선을 그려놓고서 따라 올라가고 따라서 내려와야 돼요. 그런데
이걸 계속해서 그리다 보면은 여러분들 이 똑같은 모양의 그림이 반복이 되면은 반복이 될 때 그 똑같은 그림의 길이가 파이라고 그랬죠. 자, 탄젠트라는 거는 요 하늘로 올라가고 땅으로 내려가는 이 그래프 모양이 반복되는 구간의 길이가 파이 180도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사인하고 코사인은 방금 그려봤는데요. 그거는 2파이였죠, 주기가. 탄젠트의 주기는 파이가 되겠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탄젠트의 주기는 그림을 보세요. 요 반복되는 요 모양에 이거를 여기다 그대로 옮겨 놓은 거죠. 반복되는 모양의 길이는 이 모양이 반복되는 건데 요 길이가 파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탄젠트의 주기는 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탄젠트의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해주세요. 탄젠트의 점근선은 x는 2분의 파이입니다. x는 2분의 파이 해주시고, 또 많이 나오죠. 여기도 있고, 탄젠트 여기만 그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영원히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럼 탄젠트의 점근선은 영원히 나옵니다. 그거를 요 간격이 파이죠. 여기 2분의 파이고 2분의 3파이는 간격이 파이마다 나와요. 파이마다 1파이, 2파이 지날 때마다 파이마다 나오기 때문에 여기다가 n파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파이마다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이 n으로 표기합니다. 그리고 n은 정수, 그렇게 표시해 주시면 이 점근선의 모든 점근선을 우리가 다 표기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다시요. 탄젠트의 점근선은 x는 2분의 파이고 꼭 외우세요. 주기를 2로 나눈 거가 탄젠트 점근선의 주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n파이를 꼭 붙여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점근선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파이마다 나오기 때문에 1파이, 2파이 이런 거를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n파이 해놓고 n은 정수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주기와 주기함수, 여러분들이 삼각함수를 배웠기 때문에 주기와 주기함수에 대해서도 같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함수 fx에서 fx 플러스 p는 fx일 때 이를 만족하는 p의 값 중에서 최소인 양수를 함수 fx의 주기라고 한다. 그때 fx를 주기함수라 한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fx 플러스 p는 fx일 때 모든 함수가 fx 플러스 p는 fx가 성립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함수 중에서 fx 플러스 p는 fx 이것이 성립이 되는 함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것이 성립이 되는 p의 값 중에서 최소인 양수를 함수 fx의 주기라고 하는데요. 이 최소인 양수 여기가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들이 사인 그래프를 배웠기 때문에 사인 그래프를 가지고 이 말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인 그래프 기억나시나요? 0도일 땐 0이고 여기 90도죠. 180도, 270도, 360도입니다. 90도일 때는 1이고요. 180도 0, 270도는 마이너스 1, 360도는 다시 0이 되는 거죠. 사인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그렸습니다. 올라오고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자, 여기는 그냥 대충 눈으로 그릴게요.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자, 이제 이 말뜻을 설명할 겁니다. 여기 360도죠. 여기가 390도라고 해볼게요. 지금
사인 390도 값을 지금 알려고 합니다. 사인 390도 값을 알려고 하는데요. 이게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는 사인 30도, 45도, 60도 요게 머리에 있단 말이에요. 자, 90도도 1이 되는 거 알 수 있고 180도 0, 270도 마이너스 1, 네, 이런 거 다 머릿속에 있습니다. 근데 390도는 없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이 함수가 이 모양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 반복이 되는 이 모양의 구간의 길이를 주기라고 했습니다. 네, 주기라는 거는 그림학적으로 얘기할 때는 반복이 되는 모양의 구간의 길이, 그것이 주기가 되겠습니다. 네, 360도마다 이게 반복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390도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 390도만큼 간 거는 30도만큼 간 거죠. 이게 360도고 이게 390도니까 30도만큼 간 거예요. 그럼 여기 0도에서 30도만큼 간 이 사인 30도 값하고 사인 390도 값은 같은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인 390도라는 거는 30도 더하기 360도인데요. 자, 이것이 사인 30도 값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면 fx 플러스 p는 fx라는 요 식에 이것이 딱 들어맞는 거가 되겠습니다. 요 x 더하기 360도는 사인 x 이렇게 나왔죠? 요 모양을 그대로 만족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p인데요. 자, 하나 더 예를 들게요. 여기가 360도고 여기는 720도죠. 자, 여기서 30도만큼 더 간 거 여기를 750도로 잡아볼게요. 750도로 잡으면은 여기서 30도만큼 간 거기 때문에 사인 750도의 값, 네, 사인 750도의 값, 얘는 이 값하고 같은 거죠. 네, 사인 30도 값하고 같은 거가 되겠습니다. 이 모양이 반복이 되는 거니까 여기 30도 떨어진 값은 네, 사인 30도 값하고 동일한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인 750도는 사인 30도 더하기 720도 해서 사인 30도, 네, 이 모양을 지금 만족시켜 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 360도, 720도, 1080도 계속해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들을 주기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값들 중에서 이거를 만족시켜 주는 값들 중에서 지금 여기 360도, 720도, 1080도 이런 것들은 P에 해당하는 것들인데 제일 작은 360도 최소인 양수를 함수 fx의 주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인의 주기는 720도, 1080도가 아니라 360도라고 하는 겁니다. 제일 작은 각이 360도니까 이런 것들 중에서 이해되셨죠? 코사인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코사인의 주기도 2파이가 되는 거고요. 360도가 되는 거고 탄젠트를 여러분들이 그래프 그리실 때 180도로 배우셨죠? 네, 180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60도가 넘는 각들은 이 주기 개념을 이용해서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인 420도는 네, 360도가 넘어가니까 주기가 사인은 360도니까 네, 360도를 여기서 빼버립니다. 그러면은 사인 420도에서 360도 빼면 60도죠? 네, 사인 60도 값을 대답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거죠. 코사인 480도, 네, 이것도 360도가 넘기 때문에 반드시 주기를 제거시켜 주셔야 돼요. 코사인 480도, 코사인 360도 빼면 120도가 되겠습니다. 자, 코사인 120도,
코사인 120도를 그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래프의 대칭성을 이용을 해서 계산하셔도 되고요. 그 예전에 요거 영상 전에 축각 제거하기 위해서 부결홀바 짜간바로 계산을 하셔도 됩니다. 저는 여기서 간단하게 그냥 동경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120도면 동경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쪽으로 여기 120도니까 여기가 60도가 돼요. 네, 여기가 60도가 되고요. 잠깐만요. 조금 삐딱합니까? 네, 여기가 60도니까 이 비탈길의 밑변이 코사인이라고 그랬죠? 자, 코사인 60도 값이 얼마입니까? 2분의 1이죠. 그런데 이 밑변의 길이가 이쪽 오른쪽에 있느냐 왼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부호가 달라지죠. 오른쪽에 있으면 플러스고 왼쪽에 있으면 마이너스 값을 갖습니다. 자,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해서 계산하셔도 돼요. 탄젠트 210도는 탄젠트의 주기는 180도라고 했기 때문에 180도를 210도에서 빼버립니다. 그러면은 30도가 남죠. 그래서 탄젠트 30도는 3분의 루트 3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삼각함수 그래프에 대해서 그래프 그리는 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어지는 삼각함수의 와 우함수, 기함수를 또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업을 끝마치겠습니다.